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 판결의 의미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1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협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 장애계 단체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인권위는 국가의 독립기구임에도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의 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라드라고 하는데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로 인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볼라드 피해와 관련된 판결을 내놨습니다. 최영아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피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 당사자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안산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안산시 측의 손해와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김 씨가 패소했고 2심에서는 볼라드가 법률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며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들이 거리에 볼라드로 인해 겪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 같은 사고를 겪는 시각장애인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확보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는 저희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거리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는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위 시설물인 볼라드. 더욱 꼼꼼한 시설 기준 재정비를 통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에 대한 심의 과정과 민간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방식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박정희 기자입니다. 이 장애 권리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부조리라든지 차별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을 극복하고 장애인들이 연대해서 권리를 회복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회 운동.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협약에 관해 비준을 했고 2010년에는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재는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비준만 했을 뿐 권리 협약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관한 우리나라의 첫 국가보고서가 내년에 심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장애계 단체의 관심과 대응 활동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편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김영식 위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장애계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NGO 보고서 쓸 때는 NGO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파 저파 장애 유형하지 말고 정말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NGO 보고서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지금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정희입니다.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와 인권위원 자격 지침 마련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있다고 해도 이 민주주의가 그 소수자를 대표하기 상당히 힘들고 개인보다는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규칙 재정권 등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 인선 절차 마련, 각하 사유 축소 등을 통한 인권위의 진정기능 강화, 회의록 공개와 비공개 회의 축소 등을 통한 인권위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련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은 인권위원회 자격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고 인권지향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인권 침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지 않도록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행복기금. 이 취임과 동시에 국민행복기금의 설치와 운영이 매우 발빠르게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이 기금 운영이 박 대통령의 공약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국민행복기금.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소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를 전반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데 그치며 그마저 나머지 채무를 추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금융기관이 나눠 갖게 설계된 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빚독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저히 변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즉 쥐어짜내도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쥐어짜내서 변제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나온 수익들이 결과적으로는 채권 추심회사와 은행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이 밖에도 토론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모든 저소득층에게는 채무 조정이 아닌 법원의 파산 면책 대상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채무자들에게 경제가 아닌 복지의 관점에서 지원해주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제8회 전국 장애경제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대회에서 정부 표창과 함께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성공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 전국의 장애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8회 전국 장애 경제인 대회가 지난 20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에서 열렸습니다. 모범적인 경영활동을 해온 장애 경제인의 사기인작과 경영 의욕을 높이기 위한 대회에서는 정부 표창과 장애인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은 장애 경제인들의 영향력과 아이디어가 경제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창조경제 시대라는 것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느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여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창의적 아이디어, 창조적 역량을 더욱 발휘해 주시고. 한편 이날 대회에는 우수 장애인 기업 제품과 창업 경진대회 수장작 홍보관이 운영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방송시청 접근권 여러 번 강조돼 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시각장애인용 화면 해설 방송장비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국내 한 금융그룹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센터의 장비 구축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화면 해설 방송이란 영상물의 화면을 볼 수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위해 장면을 해설해주는 서비스로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방송 시청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화면 해설 방송 제작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후원단체는 근본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의 조그마한 도움이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되길 바라고 보고 듣고 저도 가슴에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신한금융그룹 직원들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더 따뜻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냥 계획.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제작의 의무화로 방송 제작 환경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운데 근본 후원 활동이 장애인 방송 접근권을 넘어 이들의 대중문화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장은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벌칙 조항이 강화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한편 현행 법률에는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환자가 전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병원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원받을 의료기관의 의사결정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 안전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전원 전용 병원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원 전용 핫라인을 설치하고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 관리 책임자 지정과 함께 핫라인 핸드폰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벌과 구타, 단체 기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던 곳. 모든 행동이 감시되는 것은 물론 인권 유린이 매일같이 자행됐던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 애써 잊혀져가는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작년 말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한종선 씨가 살아남은 아이를 펴낸 것을 시작으로 사건은 대중에게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막을 올린 연극 해피투게더. 서사적인 구조로 역사적 사실을 밝혀왔던 기존의 다큐멘터리 연극 형식 대신 영상과 노래, 안무를 조합한 형식을 택했는데요. 비극적인 사건을 위트와 풍자로 풀어낸 것이 눈길을 끕니다. 좀 신속하게 속도감 있는 어떤 전개,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게 가벼움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어떤 위트와 유머를 잃지 않으려고 나름대로는 좀 신경을 썼다. 한편 이번 연극에는 탄탄한 연기력을 지닌 배우들과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보컬인 송은지 씨가 참여해 호연을 펼칩니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게 된 어떤 일로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인간의 어떤 입장으로서 이렇게 막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작품에 독특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되시고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복지원 원장 박인근을 화자로 등장시킨 것도 그게 흥미를 끄는 대목인데요. 박인근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신념이 국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관객에게 드러냅니다. 제가 맡은 임무를 통해서 예전까지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지나갔던 거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극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대학로의 현실 속에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갖춘 연극 한 편이 관객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영화 소식입니다. 헝거게임의 우승으로 독재국가 파넴의 절대 권력을 갖게 된 캣니스. 독재 정치의 그늘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은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캣니스를 혁명의 상징으로 대하는데요. 이에 스노우 대통령은 캣니스를 제거하기 위해 75회 스페셜 헝거게임을 마련하고 그녀를 다시 사지로 내몰게 되는데, 보다 거대하고 강력해진 스케일로 돌아온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 콘스탄틴, 나는 전설이다를 흥행시키면서 블록버스터 전문 감독으로 입지를 다져온 프란시스 로렌스가 새롭게 헝거게임의 수장으로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1편을 사랑한 관객이라면 시리즈의 3편인 헝거게임, 모킹제이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영화입니다. 댐 건설로 수몰 직전인 마을에 사이비 교회가 들어섭니다. 수완이 좋은 장로는 호감 가는 청년 목사를 내세워 주민들의 보상금을 빼돌리려 하는데요.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마을 폭군 민철은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장로가 수배 중인 사기꾼임을 알게 되지만 가족조차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장로는 눈엣가시처럼 구는 민철을 없애버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민철은 더욱 길길이 날뛰는데, 종말을 앞둔 마을에 메시아처럼 등장한 사이비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에 관한 여러 층위의 화두를 던지는 애니메이션. 사이비의 대결은 선과 악에 익숙한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악과 악이라는 파격적인 조합으로 이뤄집니다. 우리는 사는 모양새를 고민해볼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수작인데요. 애니메이션의 완성도와 배우들의 생생한 목소리 연기 또한 출중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요즘, 이 경기도의 희망 배달 마차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방한용품과 먹을거리를 가득 싣고 첫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최창승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노란 차가 들어섭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직접 배달해주는 일명 희망 배달 마차. 허리 협착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창수 할아버지에게 방한용품과 생필품이 전달됐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오지도 못하고 무거운 것도 못 들어요. 참 이렇게 갖다 줘서 여러 가지로 고맙고 여기 있는 물건은 다 나한테 필요한 거야. 6년 전부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마트가 경기도와 손을 잡고 도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부 봉사단들이 곳곳을 누비면서 이 희망배달 마차를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는 이마트로부터 8억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향후 2년간 희망배달 마차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경기도에 사는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희망 배달 마차는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 도내 31개 시군을 누빌 예정. 이를 통해 2만 5천여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어 추운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여수의 희망하우스 사업. 지역 기업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뤄져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희망하우스 3호가 탄생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복지 대상자에게 주거 환경 개선과 희망을 전하는 희망하우스가 세 번째 현판을 달았습니다. 여수 지역 소외계층에게 열악한 주거 시설을 수리 개조해주는 희망하우스는 화양면 상전마을의 1호점을 시작으로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희망하우스 3호점을 통해서 소외된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그룹은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타사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또 다른 가족의 행복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희망하우스 3호는 각계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집수리에 직접 참여해 건립됐으며 이번 활동을 통해 릴레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게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원도 내 한 기업이 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강을 가졌습니다. 강원랜드 최응집 대표이사는 연세대 정경대학원에서 변화의 시대 성장에너지는 이란 주제로 강의를 열고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가정 시대인 현재 복지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수강생들은 복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내 복지 사업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제54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문화상은 인문, 사회, 과학 등 8개 부문에 18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각 분야의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 29명의 외부 위원을 위촉했고 활동 실적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종합평가를 거쳐 6개 부문에 각 1명씩을 선정했습니다. 이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문화상 수상자들은 우리 문화를 계승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해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문화도정을 이끌고 나갈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문화 발전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언제쯤 국회가 정상화될까요? 발달장애인법이나 사회 소외계층 등을 위한 법률안 이 모두가 지금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먼저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